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추운 겨울엔 창문을 잘 안 열게 되고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입니다. 실내의 건조함과 탁탁한 공기로 인해 이불, 카페트, 천 소재의 가구에 세균이 번식합니다. 봄이 찾아오는 따뜻한 3월엔 각 영역별 대청소 매뉴얼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과 매니저 사이에 대청소에 대한 매뉴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은 묵은 때 청소와 정리 수납을 구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고객의 요청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부분이 많을 때는 조율을 요청하고 한 곳이라도 완벽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냉장고나 수납 정도는 묵은 때 청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내 진행 가능한 업무량을 미리 안내합니다. 묵은 때가 심한 공간에는 철수세미로 닦기보다는 기능성 세제와 전용 도구로 오래 불려 닦을 수 있도록 하며 표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럼 주방 대청소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묵은 때가 잘 생기는 공간인 가스레인지 주변과 후드, 유리창,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전자제품 관리 요청은 불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거지 전에 미리 때 주변에 세제를 뿌려 충분히 불려질 수 있도록 하며 아주 심한 경우엔 세탁 전 미리 세제를 뿌려 놓는 것도 좋습니다. 수납장이나 냉장고 정리 등 정리 수납을 요청하는 경우 찌든 때 제거와 정돈 모두 완벽히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전 고객과 업무의 조율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방문 중인 고객 댁은 방문 주차별로 나눠 진행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고객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스레인지 주변 묵은 때 제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드는 묵은 때가 많이 생기는 영역이므로 분리한 후 뜨거운 물과 세제에 오래 불려 부드러운 수세미나 솔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사용 가능한 세제로는 주방 세제, 기능성 세제가 좋고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로 불릴 경우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재질 겉면이 뿌옇게 변할 수 있으니 기름때에 문질러 닦아낼 때 후드 위에 뿌려가며 닦도록 합니다. 기름때를 불릴 땐 삶기 전용 냄비에 세제와 물을 넣고 삶거나 싱크대에 물을 받아 세제를 풀어 불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드에서 떨어져 나온 기름때가 싱크대에 그대로 묻기 때문에 주변 뒷마무리에 신경 써주세요. 묵은 기름때는 세제를 도포하여 적어도 2-30분은 불려야 부드러운 수세미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가스레인지 뿐만 아니라 앞쪽 벽면도 기름때가 많기 때문에 함께 불려주는 게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화구에 물이 들어가면 다 마를 때까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화구 안쪽엔 세제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베이킹 소다와 주방 세제를 물에 섞어 불려 닦은 후 제거되지 않는 때는 기능 세제를 다시 뿌려 닦습니다. 두세 차례 닦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큰 만큼 시간 분배에 신경 써주세요.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과 관리가 쉽다는 점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추세이고 특히 전기레인지 상판에 떨어진 음식물이나 기름기는 조리 후 바로 제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전기레인지 화구 주변에 흰색 얼룩이 있다면 냄비 표면에 있던 물방울이 뜨거운 전기레인지 표면과 닿으며 생기는 백화 현상으로 인해 생긴 미네랄 얼룩이고 전용 세제와 스크래퍼를 사용하여 제거가 가능합니다. 전용 세제가 없는 고객댁이라면 베이킹 소다를 젖은 헝겊에 묻혀 닦아도 좋습니다. 묵은 때가 벗겨지지 않아 철 수세미나 녹색 수세미로 힘주어 닦다 보면 상판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파손되기 쉬운 도구는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레인지 상판은 강화 유리 재질이지만 수납장에서 물품이 떨어져 깨지는 사고나 긁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용 도구가 아닌 커터칼, 주방 칼로 상판에 늘러붙은 음식물때를 제거하여 긁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용 세제와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냉장고 청소 전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미리 꺼내어 구분합니다. 이때 냉동실에 보관할 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음식물이 녹는 파손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버리기 전엔 한 번 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애매한 것은 따로 보관한 뒤 고객에게 사진을 찍어 한 번 더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음식물 냄새는 구연산수 또는 식초물, 소독용 에탄올을 헝겊에 뿌려 냉장고 전체를 닦습니다. 잘 닦이지 않는 음식물 때는 선반을 빼내어 주방세제와 베이킹소다 또는 세탁세제로 닦습니다. 냉장고 각 선반이나 옆면에 물기가 남을 경우 내부 습기가 많아지고 성에가 생기기 쉬우므로 물기를 반드시 제거합니다. 주방 청소의 마무리는 음식물 거름망 청소와 물기 제거입니다. 배수구 주변 악취나 물때 제거는 베이킹소다와 식초 또는 구연산을 뿌린 뒤 5분 후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좋습니다. 그 외에 자주 진행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로는 선반 그릇장 아래 물받이 물기 제거와 물때 제거, 수저통 삶기입니다. 선반 그릇장에 그릇이 많이 쌓인 경우 그릇끼리 부딪혀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선반이 무너질 수 있으니 가급적 자주 사용하는 그릇, 컵 몇 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찬장에 정돈합니다. 사용하던 수저는 밑이 넓은 삶기 전용 냄비에 베이킹소다,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고 삶고 새 수저는 주방세제로 먼저 세척한 후 키친타올에 기름을 조금 묻혀 연마제를 닦아낸 후 식초나 구연산을 넣고 한 번 더 삶아주세요. 베이킹소다를 넣고 삶으면 새 수저의 광택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새 수저를 삶을 땐 베이킹소다보다는 식초나 구연산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욕실 대청소 관리법을 알아볼까요? 욕실에서 묵은 때가 생기는 공간은 바로 물이 자주 고이거나 물이 많이 튀는 공간입니다. 묵은 때 제거는 천연세제, 전용세제, 곰팡이 제거제 순서로 진행하고 파손 사고에 대비해주세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고객집은 락스 냄새에 민감할 수 있으니 사용 전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또한 물청소가 진행되는 공간이므로 전기 콘센트나 비데 키판에 물이 닿지 않도록 커버를 닫고 높은 곳에 물건이 떨어져 깨지는 사고에 대비해 밖으로 물건을 빼놓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럼 욕실에서의 대청소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물이 자주 닿는 공간인 샤워기 주변 유리 부스와 바닥, 벽면의 물때,
타일 사이 곰팡이, 수납 공간 정돈이 되겠습니다. 매번 닦기 힘든 천장이나 샤워기 헤드 소독 및 청소도 함께 진행해주는 게 좋겠죠?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지만 타일 사이 심한 묵은 때는 락스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락스 냄새에 민감한 고객이라면 스프레이 형태의 거품 타입 곰팡이 제거제 또는 튜브 형태의 젤 타입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틈새 곰팡이 제거는 칫솔을 사용해도 좋지만 굵은 소금을 뿌린 후 수세미나 솔로 문지르면 소금 알갱이로 틈새 청소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제거가 아닌 노란색 또는 붉은색 물때나 배수구 주변 악취 제거가 목적인 경우엔 베이킹 소다나 식초와 같은 천연 세제를 먼저 사용한 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욕실 전용 기능성 세제를 사용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고객들이라면 화학세제 사용에 민감할 수 있으니 고객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샤워기 물때는 큰 대야에 물 1리터와 식초 1컵을 넣어 희석시킨 후 1시간 정도 담아두었다 건져내 안 쓰는 칫솔이나 청소용 솔로 물때를 제거한 후 깨끗이 헹궈냅니다. 욕실은 전체 물 청소를 진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 주변 청소 시 커버를 반드시 덮고 커버가 없는 고객댁은 휴지나 헝겊으로 덮어주세요. 특히 드라이기, 충전기 등 전자제품 주변에 물이 튀는 사고도 조심해야 하며 비데 킵판에 물이 튀지 않도록 수건이나 헝겊으로 반드시 덮어주세요. 변기 안에 물건이 떨어져 발생하는 파손 사고와 함께 변기 자체에 금이 생기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욕실의 물품은 밖으로 꺼내 놓은 후 전체 서비스 마무리 단계에서 제자리 정돈합니다. 방 거실은 틈새 먼지 청소와 정돈의 개념으로 나누어 고객과 어떤 포인트로 진행할지 요청사항을 협의합니다. 먼지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며 위에서 아래로 옮겨가므로 서비스 동선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고객의 요청사항에 따라 시간을 분배하고 정돈과 청소의 개념으로 나눠야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 동선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와 세제를 따로 구비하는데 예로 들면 창틀 청소 시엔 고무장갑, 면장갑, 주방세제, 구석 먼지 청소에는 면장갑, 옷걸이 또는 스타킹을 용도에 맞게 활용합니다. 방 거실의 대청소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천장이나 벽면 먼지 청소를 포함한 구석의 먼지 청소와 침구 커튼 세탁, 그리고 옷방인 경우엔 옷장 수납도 대청소 포인트에 포함됩니다. 침구 세탁 전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부피가 큰 만큼 건조할 공간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선반 먼지를 제거해도 천장과 벽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쉽게 내려앉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벽과 천장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진행 전 주의사항은 먼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아기용품이나 음식물 위에 천을 덮어두어야 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마대걸레에 키친타올을 깔고 스타킹을 한 번 더 씌웁니다. 소독용 에탄올을 빈 분무기 통에 담아서 스타킹 위에 뿌려 벽면을 닦아냅니다. 이때 벽지가 너무 얇은 종이 재질이거나 벨벳 재질처럼 따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고객을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닦으면 묵은 먼지가 뭉치고 얼룩이 질 수 있으니 한쪽 방향으로 닦아주세요.
가구 틈새 먼지를 제거할 땐 청소기, 틈새 전용 노즐을 끼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따로 보관하지 않는 고객댁은 두루마리 휴지심 끝을 삼각형으로 잘라 흡입구에 끼워 활용해도 좋습니다. 붙박이 옷장 틈새나 침대 밑처럼 청소기로 먼지 제거가 어려운 공간은 스타킹 또는 양말을 옷걸이에 끼워 먼지를 훔쳐내는 것도 좋습니다. 장식장 먼지는 면장갑을 끼고 장식품을 잡은 후 닦는 것이 파손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 거실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라인드를 청소할 때 전용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고객댁에서는 면장갑, 고무장갑처럼 좁은 면적 먼지 제거가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닦다 보면 부러지거나 고장날 수 있어 무리하여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커튼이나 이불 세탁 전에는 재질에 따라 물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물 세탁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탁 방법을 확인합니다. 오래 사용하여 의류 세탁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고객이 이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특히 극세사 재질은 섬유 유연제를 사용할 경우 수명이 줄어들어 세탁세제로만 물빨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인 만큼 충분한 건조 공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솜 이불은 세탁 후 솜이 한쪽으로 뭉치지 않도록 솜을 전체적으로 안쪽에 고루 펼쳐 널어두도록 합니다.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맞닿는 베란다는 주기적인 먼지 청소가 필요합니다. 먼지 청소 진행 전 극세사 헝겊, 고무장갑, 분무기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면장갑을 활용합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가 많은 만큼 올바른 환기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묵은 때의 정도에 따라 진행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고객 요청 사항을 먼저 파악한 후 서비스 시간을 계산하여 고객이 요청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란다 대청소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인 유리창과 창틀의 먼지 청소와 바닥, 구석먼지, 벽면 청소를 위주로 진행합니다. 베란다 바닥은 유리 타일로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기로 먼지 청소를 진행하면 흠집이 날 수 있고 물 청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을 통해 이전 관리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간혹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의 이파리가 창문에 끼어 꺾이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창문을 닫기 전엔 주변 식물 이파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먼지 청소의 가장 첫 단계인 환기를 진행하기 전 대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엔 환기를 5분 내로 짧게 진행하고, 환기 진행을 원치 않아 하는 고객댁에서는 청소기 사용보다는 부직포나 스타킹으로 먼지를 훔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나 세제 외에 준비해야 할 것은 고객과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지때 오염도가 가장 심한 방충망 청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고객댁이라면 신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방충망 겉면에 굵은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때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으로 털어내는 것도 좋지만 바깥쪽에 신문지를 낸 후 안쪽에서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쪽 방충망에 신문지를 낸 후 분무기를 활용해 신문지 위에 물을 뿌립니다. 묵은 때가 심하다면 주방세제를 섞어 뿌린 후 30분 뒤 신문지를 떼어내면 먼지때 제거가 가능합니다.
마무리로 틈새 물얼룩과 뭉친 먼지때를 마른 헝겊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틈새가 좁은 창틀은 헝겊이나 청소기만으로 먼지때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고무장갑, 전용 도구, 신문지를 활용하여 제거하도록 하며 양쪽 창문 아래 창틀 모두 진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방치할 경우 먼지때와 물얼룩이 함께 뒤엉켜 닦기 전보다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물기도 함께 제거합니다. 난간 청소도 매 서비스마다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리창 주변 청소를 진행할 때 닦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헝겊보다는 면장갑을 사용하는 게 좋으며 고무장갑 또는 비닐장갑을 낀 후 겉에 면장갑을 끼고 먼지를 쓸어내듯 닦아줍니다. 먼지때가 많다면 주방세제물을 조금 묻혀 닦아도 좋습니다. 유리창 먼지때는 린스물이나 유리세정제 또는 신문지의 기름 활자를 활용하여 닦아낼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뿌옇게 연막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물 없이 주방세제를 마른 은사수세미에 조금 묻혀 뿌연 때를 긁어내고 린스물로 개어냅니다. 물청소를 진행한 경우 물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스퀴지로 물기를 확실히 제거하고 마른 신문이나 극세사 헝겊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3월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이번 달 심화교육 내용이 서비스 진행하시는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